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 치워 맞춰주십시오. 울산 동구교회 91.45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은 민주당에게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특히 수많은 2030 청년들이 민주당에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년층의 이탈은 민주당이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빠질 거라는 예고나 마찬가지여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불편한 질문을 회피하지 않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왜 청년은 민주당에서 떠나려고 하는가? 왜 멀어지려고 하는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지 청년 정당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듣기 좋은 덕담이 아니고 뼈아픈 진단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년은 더 이상 미래라는 이름으로 유보되는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의 결정에 함께해야 할 현재입니다. 오늘 논의가 그 변화를 실질적으로 채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30 민주당 청년 친화 민주당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를 읽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함께해 주신 주요 기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김민석 전 국무총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와! 이건태! 전진수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은수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역시 의원님도 네.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은수 의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자장을 맡으셨습니다. 전은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으신 김현희 시사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정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희 아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신 장민수 경기도의회 의원님이십니다. 네, 전국 대학생위원회 이동원 수석 부위원장도 오셨습니다. 네, 이석현 시사평론가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기념 촬영을 하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김민석 총리님 앞에 나와주시고요. 의원님들하고 토론의 발제자분들 같이 나오셔서 한번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분들도 함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민 회장 물어주시죠. 앉아주세요. 앞에 계신 분.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좀 앉아주세요. 같이 해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김민석 전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당 생활을 해서 그 민주당에 들어와서 기억하건데 처음 좀 중요한 당직을 맡은 게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청년위원장, 제가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대우 대통령실 청년특보 이렇게 해서 전국을 돌면서 물결 유세라는 첫 유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2030 민주당, 청년 친화 민주당이라는 것은 내일 제가 4대 혁신, 4대 개혁, 4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텐데 그중에 내일 발표하게 되는 4대 혁신의 첫 번째 혁신에 관한 내용과 연동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시점에서 다들 관심 가지고 있었던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돼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다가 이하경 부위원장님, 전진우 위원장님 잠깐 배웠는데 굉장히 시대의 역행적인 일이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청년 최고위원이 도입된다고 해서 청년 문제, 우리 당의 청년 정책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거나 진전되지 당연히 않겠죠. 하지만 모든 해가는 것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될 때 그것을 어떤 집단적인 자기 정책 때문에 노선됐다는 게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가 되고 나서 1년 동안 제일 고민했던 것을 말씀드린다면 청년 문제라는 것을 붙이기 조금 애매하다는 그 일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고 정책 시도도 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시도를 해봤는데 결론은 어렵더라고요. 답이 잘 안 나와, 못 나와. 그렇지만 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리를 마칠 때쯤 이루어졌던 일 중 하나가 선관위 문제로 전현직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대화를 했던 것인데 어찌 보면 그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기반이나 경험이 쌓였던 것이 지난 1년의 노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관련한 정책과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계속 1년간 몰두했던 이유는 하려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청년 문제가 클 뿐 아니라 정치를 하는 기성세대의 이 장래에 대한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율 평균에 비해서 청년 측의 만족도는 한 20%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국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청년들이 그만큼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에도 나라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고민의 기초에서 몇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저는 가칭 2030 정책단을 당대표 직속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건 기존의 우리의 접근과 뭐가 다르냐? 우리 당의
오경중 의원님이 현재 청년위원장으로 계시고 청년위원회가 있죠. 굉장히 훌륭한 조직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청년위원회에 청년 정책을 맡겨둔다는 관성 같은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가설과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청년위원회에 청년 문제를 맡겨두는 접근법, 청년위원회가 가서 알아서 얘기를 듣고 청년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주체가 된다. 일단 가설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위원장 한 분 정도가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 청년위원회가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청년 문제를 다루거나 정책화하거나 관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당의 청년 문제에 대한 접근의 어떤 트랙이랄까 그 형식을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라는 하나의 선두체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2030 정책단 거기에는 모든 상임위를 포괄하는 그야말로 경륜 중진 의원들을 포괄하는 그렇게 둘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정말 이 청년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는 그런 역량들이 결합해서 굴러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이 상시적인 플랫폼으로 굴러가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청년관계 장관회의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해방이후 처음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가령 우리가 청년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청년부를 만든다고 해결이 될 거냐 논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 문제를 다루는 예산과 정책의 상당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돼 있거나 금융위원회에 돼 있거나 다양한 부분에 농림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범부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청년관계 장관회의를 운영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청년관계 장관회의에 처음으로 여야 청년위원장과 대학생위원장들을 참여시켰습니다. 4번 정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총리를 마치고 나올 때 후임 총리께서도 이 틀을 반드시 유지를 해주십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고 제가 국회에 와서 그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청년 문제, 청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이른바 협치라는 것이 가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청년 정책에 있어서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했던 그러한 시도를 당에 연장시켜서 저는 당에서도 범부처적인 어떤 문제를 다뤄나갈 수 있는 청년관계 장관회의에 대응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그런 부분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청년 문제를 과감하게 우리가 여야 협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청년 관련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청년 분야, 청년청이냐, 청년 지능 원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총리를 마치고 나오기 전 단계에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총리실이 청년 정책을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본 결과 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장관급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라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특정 부서를 해서 실제로 커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 고령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장관급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부처를 커버하게 하되 저는 가능하다면 그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 공동위원장으로 여야의 청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런 제안을 대통령님께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고민을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토론을 하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실행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대적인 청년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청년화를 시작하고 노력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당뿐만 아니라 나라와 모든 어떤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고민을 오늘 반영해서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청년 문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말씀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라는 주체로 이렇게 스스로 대입하셔서 민주당이 앞으로 청년 친화적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청년 문제를 풀어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당으로 바꿔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